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노동당 기호 5번 대전 유성 을에 출마한 이경자입니다. 지금부터 농아인과 같이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주소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동당 처음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노동당은 힘없고 가난하지만 우리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정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돈이 많거나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죠. 그러나 노동당은 대다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국민들을 대신해서 꼭 필요한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노동당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노동당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약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 접근권이 가장 취약한 분들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한국 정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농인도 이해할 수 있는 정치, 그런 정치를 노동당이 만들겠습니다. 네,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은 대단히 불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법대로 하면 두 거대 여당과 야당을 제외한 새로운 정당은 국회로 진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평소에 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자신의 정책이나 생각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언론,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에서도 보도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소수자들을 대변하려는 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 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어렵지만 1,500만 원이나 하는 많은 기탁금과 홍보비 등등 엄청난 선거 비용을 내고 저희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수상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 자유롭게 기사를 다루거나 취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크게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들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요구들이 없는 것처럼, 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은 안타깝게도 주인이 재벌들입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또 재벌과 정치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벌들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필요한 법을 만들게 하고, 정치인들은 돈을 받고 재벌이 원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언론도 돈을 받고, 네, 재벌과 정치인이 원하는 방송과 기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관여할 수 없는 노동당, 녹색당 같은 작은 정당들은 절대로 텔레비전에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아인 여러분들이 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정당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50년 후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출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만이라도 우리들의 이야기, 국민 대다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TV나 신문 기사가 노동당, 녹색당 같은 소수 정당의 이야기를 그나마 취재해 주는 것은 유일하게 선거 때뿐입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다양한 요구, 꼭 필요한 법률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저와 같은 후보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선거법으로는 새로운 정당,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정치 세력은 국회로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네. 선거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바꿔주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안 바꾸니 선거법이 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선거 때만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알려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선거법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선거법을 바꾸자고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대다수 국민들도 선거법이 잘못된 거를 잘 모르십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입니다. 1,500만 원에 달하는 기탁금과 최소로 잡아도 1억 원이 넘는 선거운동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기탁금이 100만 원 또는 몇십만 원, 아니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 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 비용 반환 제도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선거운동 및 전액을 우리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네. 아니면 15%의 지지율을 받으면 기탁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저처럼 처음 출마하거나 새로운 신생 정당은 10%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은 돈이 없어서 선거운동을 못하고 선거운동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야당이나 여당 같은 큰 정당들은 자신의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선거 비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네. 현재 국회의원 투표는 자기가 속한 지역구에 나오는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는 한 장이 있고요. 다른 한 장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비례 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네.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뽑히고 나서 찾아온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정책을 약속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선거가 인사자라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필요한 정책과 좋은 법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선거운동은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모임이나 아는 분들 만나서 노동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저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를 행복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지역 공약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거둘 건지, 그리고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유성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유성 구민들이 우리나라 법이나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열심히 듣고 그 이야기를 국회에 가서 법으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여러 가지 유성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국회 예산을 어떻게 많이 따와서 또 도로를 만들지 뭐 터미널을 짓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공약들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뭐 구청장이나 시장,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하실 일이고요. 국회의원의 역할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유성 지역의 제일 중요한 현안은요. 대전 유성구 덕진동 안에 핵발전소에 쓰이는 핵연료봉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핵연료봉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수력발전소를 예를 들면 수력발전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물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도 발전을 하기 위한,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핵 연료봉입니다. 네. 기다랗게 생겨서 연료봉이라고 하는데 이 핵 연료봉이 매우 위험합니다. 플루토늄 등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유성구 안에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 폐기물이 대도시 한복판에 20년째 보관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핵시설 단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방사능에 노출되면 갑상선암이나 백혈병 등 온갖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은 아주 적은 방사능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치료 방법이나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는 곳에서 20km 떨어진 곳에 핵시설 단지들을 위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곳 유성은 핵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에서 8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1.5km 안에는 35,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성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핵시설 단지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려면 국회의원들은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넘길 수 있으면 법이 통과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당과 제1야당이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적은 야당은 원치 않는 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몸싸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정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법을 바꾸는 것이 야당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당과 야당만이 국회를 장악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섞여서 생각 차이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대결도 하고 필요하면 정당들끼리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진다면 국민들이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몸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고
서로 정책 대결을 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벌인 후에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진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지난번 있었던 필리버스터는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법적인 절차 없이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의심하고 감시하려는 위험한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는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카톡 내용도 들여다보고 개인의 통장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행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테러 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법을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합법적인 의사결정 방해 행위를 이용해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토론의 내용은 주로 테러방지법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때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었고 현 정부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새롭게 아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서 서로 싸우고 대결하는 정치인만 보다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깊게 고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가족 중에 농인이 있지만 수화를 잘 못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인분들이 노동당을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농인 등 장애인 문제에 좀 더 많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인들께서도 어렵겠지만 충분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국민 모두의 알 권리에 포함되고 농인들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신문사 등의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보도 그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농아인분들은 기호 5번 이경자,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기호 14번 노동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